사람은 누구나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습관은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죠. 문제는 가지고 있는 습관이 좋은 습관인지 나쁜 습관인지 본인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알아채야 하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습관이 대부분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키우는 일, 우리 한번 같이 노력해 보시지 않으실래요? 안녕하세요. 시인 여기용입니다.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학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이명웅이 부릅니다. 보약 같은 친구.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네는 좋은 친구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 두 사람 전생의 인연일 거야.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사랑도 해봤고 이별도 해봤지. 사는 거 별거 없더라.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우리 둘이서 웃으며 살아가보자.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오늘은 안원근 시인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시도 쓰시고 시낭송도 하시는 안원근 시인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시인님. 네, 안녕하세요.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제게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많이 바쁘셨죠? 네, 틈나는 대로 시도 쓰면서 뭐 신앙송도 하러 다니고 특히 세종시 향토사주간 뭐 행사라든가 그 인성교육원 등 바쁘게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행사 많이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네네. 저 시는 언제서부터 쓰셨어요? 시는 뭐 시라기보다는 그 수필을 젊은 시절부터 좀 썼던 것 같아요. 네. 뭐 틈나는 대로 좀 뭐 이렇게 메모도 좀 해보고 나름대로 좀 취미가 조금은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돌이켜 생각하면 고등학교 시절부터 관심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인으로 등단하신 동기가 무언지 따로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등단에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시낭송을 하면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평소에도 시를 조금씩은 썼습니다만은 시낭송에 이렇게 취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시를 썼던 그 주제에 대한 시상이 많이 떠올랐고 또 자작시 낭송계를 보신 그 낭송인 협회의 회원님께서 한번 해보자는 권유와 더불어 등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낭송을 먼저 한번 시작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시인님의 시를 보면 잔잔하면서도 그러면서 날카롭고 섬세한 표현력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참 오래전부터 시를 쓰셨나 싶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해 주신 걸 보니까 학교 때부터 많이 쓰신 데에 네,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네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해 주신다면. 네. 뭐 우리 저 시인님께서 과찬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시 대상을 그 바라보면서 나였으면 저런 처지에서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 궁금증 등으로 사물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늘 그런 생각에 시상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재도 그렇습니다. 네. 우리 시인님의 시풍은 보면 참 고향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풍인 것 같은데 시의 주제가 되는 것은 따로 어떻게 이렇게 좀 많이 생각해 놓고 계시는지 아니면 일상적인 생활이 그런 건지 좀 여쭙고 네. 싶네요. 그 본인의 그 시풍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어린 시절과 그 청소년 시절을 그 세종시 연동면 합강리에서 보냈어요. 아마 그 세종시 전체적으로 봐도 이렇게 자연이 잘 펼쳐진 곳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미호강과 금강이 만나서 강이 합쳐지는 합강에서 넓은 자연과 함께 접할 기회도 많았고 특히 농경 시대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의 품속에서 지내온 가족 간의 사랑 그런 사랑들이 어느 날 그리움으로 변하고 그 그리움들이 하나의 시상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그래서 대가족 사이에서 일어난 많은 상황들, 열심히 놀던 자연 모두가 저에게는 그 시풍이 아닐까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도 그 합강이 생태숲으로 잘 조성이 돼서 네, 그렇습니다. 잘 가꿔지고 있는데 예. 그쪽에 가시면 그럴 어릴 적 생각이 네, 무슨 그럼요. 그러니까 시상이 많이 그쪽에 가면 떠오릅니다. 지금도. 예. 저도 전에 거기 한 바퀴 돌면서 네. 시몇 편 써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백수문학을 통해서 등단하셨죠? 그렇죠. 제가 제가 평소에 쓴 그 시들을 백수문학에 한번 심사를 한번 드려봤죠. 등단 심사를 위해서 시인님 시를 제가 받아서 읽었는데 시가 참 좋아서 한참을 읽고 또 읽고 했었습니다. 시의 행간에 숨어있는 시인님의 감성과 심성을 느껴보고 싶었는데요. 참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 심사평이라고 했지만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앞으로 시를 쓰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심사평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늘 우리 그 시인님께 감사하죠. 우리 여경 시인님의 그 등단 심사평을 접하고 엄청 시인으로서 용기를 갖게 됐어요. 내 자신이 시를 썼지만 정말 시다운 시를 썼는지 매우 궁금하기도 했었고요. 우리 그 여경 시인님께서 칭찬에 한동안 신이 나서 이렇게 시를 써도 되는가 보다 해서 그 시 매력에 푹 빠져서 시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사실 제가 뭐 거짓말 아니고 시인님의 시를 읽으면 참 저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참 좋은 시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시를 쓰시는데 많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썼습니다. 지금 아까 합강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디서 사시고 계시나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5-1 합강리가 꽃나루 마을이 제 고향이고요. 네. 객지 생활 한 30년 후에 조치원을 거쳐서 현재는 종천동에서 고향의 그 많은 분들과 어울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어때요? 등단하고 시인으로 활동하시면서 뭐 느낌 같은 것이 있나요? 네, 느낌도 많고 생각 또한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평소에 붙지 않던 그 닉네임이 추가되었죠. 네, 그렇죠. 그 시인 앞에 안자가 붙었으니까요. 네, 등단 전보다 지금부터 쓰는 시는 그 여러 사람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무척 조심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시 속에서 이제 본인의 그런 생활 습관이나 여러 가지들이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 모범이 되게끔 이렇게 또 스스로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시를 쓴다는 거가 참 여러 가지로 좋은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시인들의 모임 속에서 활동하시다 보면 즐겁고 재미있는 일도 많이 있으시겠어요? 네, 그렇죠. 역시 그 시인님들은 그 옛부터 그 풍류를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가끔씩 만나는 그 모임 때면은 그 시적 감각이 풍부하신 분들이 그 많아서인지 재치 또는 뭐 즉흥 시적 감각이 한층 뭐 매료돼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자, 시도 쓰시고 낭송까지 하시는데 어때요? 쓰는 게 더 어렵나요? 낭송이 더 어렵나요? 글쎄요, 뭐 시가 쉬운 분도 아니면 뭐 낭송이 쉬운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단언코 그 낭송이 어려운데 사람에 따라서는 뭐 좀 다르겠죠. 그 낭송은 그래도 타고난 목소리가 조금은 받쳐줘야 되는데 네. 예, 저는 그러지를 못해서 낭송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아니에요. 시인님도 낭송 목소리가 참 좋으셔요. 예, 감사합니다. 낭송하시는 분들한테 물으면 쓰는 게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렇겠죠. 예,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네. 안성훈이 부릅니다. 엄마꽃. 오래된 사진 속에 어여쁜 당신의 얼굴, 청춘의 달콤했던 꿈들은 모두 과거로만 남아 버렸나. 아들 딸을 키우시느라 버려야만 했던 것들, 후회한 점 없으시다는 나밖에 모를 사람. 꽃이 피었네, 꽃이 피었네. 우리 엄마 젊었을 적에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나 때문에 변한 것 같아. 그래도 온 세상 제일 예쁘다. 엄마, 엄마, 우리 엄마 꽃. 못난 자식 걱정하느라 뭉그러져 버린 가슴,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티낼 수 없는 사람. 꽃이 피었네, 꽃이 피었네. 우리 엄마 젊었을 적에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나 때문에 변한 것 같아. 그래도 온 세상 제일 예쁘다. 엄마, 엄마, 우리 엄마 꽃. 미안해요, 우리 엄마 꽃. 엄마,
방금 들으신 노래 엄마꽃은 우리 시인님께서 추천해 주신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특별히 선곡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네. 요즘 보면은 미스터 트롯이 대세잖아요. 그 얼마 전에 그 무릎 관절 수술을 한 아내에게 우유로차 선곡의 기회를 양보를 했더니 미스터 트롯 안성훈의 엄마 컷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선곡을 했습니다. 아마 집에서 듣고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저도 덕분에 좋은 노래 들었다고 좀 전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시집도 내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글쎄요, 뭐 시집을 빠르면 뭐 금년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 뭐 한 상반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저 여기웅 그 시인께서 따가운 질책과 시평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뭐 질책이라고까지는 없고 그냥 네. 같은 시인의 입장에서 네. 서로 이제 힘이 되는 네. 그런 이야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하여튼 시인은 그동안 써온 시들을 모아서 시집을 내는 게 굉장히 참 기쁨이고 즐거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쁘신 중에도 시를 많이 쓰고 계시는지 조만간 그런 목표를 이루시려면 좀 부지런하셔야 될 텐데. 네, 그 처음에는 뭐 하루에도 뭐 1, 2편을 써보기도 했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조금 시 그 뉘앙스를 알고 보니까 뭐 한 일주에 뭐 한 편이나 두 편 이렇게 쓰는 듯 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래도 좀 상당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쓰시면 많이 쓰시는 거예요. 네. 그래도 저는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써보는 게 네. 좋은 시를 쓰는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시인님께서 아끼시는 시 한 편 낭송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은 시가 많은데 이제 봄이니까 봄시 중에서 네. 김용택 시인의 섬진강 매화꽃을 보셨는지요? 낭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같이 듣겠습니다. 네. 섬진강 매화꽃을 보셨는지요? 김용택. 매화꽃 꽃잎파리들이 하얀 눈송이처럼 푸른 강물에 날리는 섬진강을 보셨는지요? 푸른 강물 하얀 모래밭 날선 푸른 댄잎이 싸운대는 섬진강가에 서럽게 서 보셨는지요? 해저문 섬진강가에 서서 지는 꽃 피는 꽃을 다 보셨는지요? 산에 피어 산이 환하고 강물에 져서 강물이 서러운 섬진강 매화꽃을 보셨는지요? 사랑도 그렇게 와서 그렇게 지는지 출렁이는 섬진강가에 서서 당신도 매화꽃 꽃잎처럼 물 깊이 우러는 보았는지요? 푸른 댄잎에 베인 당신의 사랑을 가져가는 흐르는 섬진강물에 서럽게 우러는 보았는지요? 좀 쑥스럽습니다. 참 좋습니다. 섬진강가에 네. 그런 풍경이 쫙 그려지네요. 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참 저도 이 시를 읽으면서 그 몇 번 다녀온 그 섬진강의 그 매화꽃을 연상을 하면서 이렇게 낭송을 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네. 섬진강가에 다녀온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활동도 못 하셨을 텐데 요즘은 많이 괜찮죠? 예, 요즘은 뭐 바쁜 것 같아요. 제가 봄철이면은 연기 향교 주간으로 네. 여기 세종시에 있는 서원 집내 행사를 좀 다니고 있어요. 예, 특히 주춤했던 모임들도 일제히 봄몽오리를 팍 터트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나중에 이제 연기 한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문화 행사에 대한 것도 좀 저 좀 많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 네, 그 뭐 기회 있을 때 네. 그 향기라든가 서원, 네. 예, 제가 그 인성교육원에서 교육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따로 시 쓰시는 일 말고 다양한 활동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어떤 분야가 많이 관심이 가시던가요? 글쎄, 관심 그 분야라고는 그렇고 제가 그 차분한 마음의 그 정서 함양이라든가 깊이 있는 삶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 불교에 관심이 좀 많아요. 네. 그동안 그 불교대학을 지난 2월달에 졸업을 했고 불교 대학원에 등록을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는 포교사 공부에도 지금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아, 멋있는 활동하십니다. 저도 이제 관심이 많은 분야가 이제 그쪽 분야라서 네. 공부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공부를 못해서 아, 예. 기회 있으면 좀 해보십시오. 그거에 대한 좀 더 보충해서도 설명해 주실 게 있을까요? 그 뭐 이유 같은 글쎄, 거라도. 뭐 저는 그 원래 이렇게 가만히 이게 좀 그 사색 생각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음 좀 수양도 되고 그 평소에 쌓인 그 내면의 그 정신 세계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 살다 보면 좋은 일, 어려운 일, 또 뭐 골치 아픈 일도 많잖아요. 많죠. 그 매사에 그 평범하게 넘기는 그 성격이 아니라서 그 종교적으로 좀 마음의 안정도 좀 갖고 그 허락된 공부도 많이 좀 해보고 싶고 그 향후 포교 활동을 하면서 그 여러모로 그 봉사 활동을 하면서 그런 새로운 어떤 그 세계를 한 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저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노래 한번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영규의 카멜레온, 그다음에 조용필이죠. 돌아와요 부사당에 같이 듣겠습니다. 가까이 다가와 향기만 주고서 차갑게 변해버린 사랑의 카멜레온 설익은 가슴을 젖어놓고 떠나갈래 카멜레온 나의 사랑의 카멜레온 나의 사랑의 방랑자요. 가까이 다가와 사랑만 주고서 차갑게 떠나버린 이별의 카멜레온 설익은 사랑을 꺾어놓고 떠나갈래 카멜레온 나의 사랑의 카멜레온 나의 사랑 이별
형제 떠난 부산항에 갈매기만 슬피 우네. 어렵죠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목매여 불러봐도 대답 없는 내 형제여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부르던 이 거리는 그리워서 헤매이던 긴 날의 꿈이었지. 언제나 말이 없는 저 물결들도 부딪혀 슬퍼하며 가는 길을 막았었지. 돌아왔다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 시인 안완근 시인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안완근 시인님께서는 예술인이신데요. 예술인으로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어쩌면 계획에도 없던 시인으로 활동하시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어느 날부터 호칭이 시인님으로 불리어지게 되셨는데 기분은 어떠신가요? 아직은 그 낯설은 호칭이죠. 학교나 그 직장에서 기계를 전공하고 그 분야에서 일을 해온 그 주위 사람들의 그 생각은 다소 의아한 표정이더라고요. 그렇겠죠. 그 일부 그 아시는 분들이 안 시인이라고 이렇게 불러주면서부터 좀 기분은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시를 쓰는 마음은 항상 다들 곱죠. 그래서 누구나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히 시인님 시는 더욱 그렇게 느껴집니다. 시는 어떤 것이다 혹은 어떻게 써야 한다 같은 시인만의 생각하는 중요한 그런 어떤 방향이 있을까요? 네, 어려운 질문이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시는 시를 쓰는 사람의 삶의 일기장이고 철학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시를 보면은 그 미사여구를 뭐 덧칠해서 그 아름답고 그 어려운 그 시를 쓰는데 그거보다는 좀 다소 투박하지만 그 내 삶의 주변에 그 농축된 그 감정의 표현이 그 여러 사람과 쉽게 교환할 수 있는 시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때 이야기 좀 들려주시지요. 글쎄요, 저는 그 군대 제대 후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한국의 그 농업기계 선진화에 그 일본의 그 첨단 기술을 접목하는 일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경운기 시대에서 트랙터, 콤바인, 이항기 시대를 최초로 견인하는 역할을 회사에서 많이 했습니다. 아주 큰 일을 하셨네요. 저기 그 산업화 시대에서 농촌의 어떤 그런 산업화를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일과 시를 쓰는 일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연관성은 좀 무관하다고 하겠지만은
그 초창기 그 기술 개발 시기에 그 순진한 농촌 생활하고 부딪혔던 생활 등은 제가 그 농촌 출신이라 그런지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제가 보는 시인님은 참 친화력도 좋으시고 말씀도 잘하셔서 인기도 참 많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성격상 뭐 차분하게 있기보다는 조금 나서는 편입니다. 편이라고 좀 사람들이 얘기를 좀 하죠. 그 새로운 뭐 분위기에 함께 어울리려고 많이 노력도 하는 편이고, 주위에 사람도 많은 편입니다. 참 그런 부분이 저는 많이 부럽습니다. 시를 쓰는 일 말고 또 하시는 일이 있으시지요? 나이가 들면서 활동을 줄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인 중개사 대표고요. 뭐 세종 향토사 연구위원으로 향토 연구 자료 발표 준비도 하고, 세종 인성교육원에서 전임 교수로 활동 중이고, 그다음에 우리 그 순흥아시 대종 그 인터넷 족보 편찬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향교 유림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활동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많은 그런 그 활동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우리 시인님의 그런 아주 그 고귀한 그런 생각이나 정신을 좀 이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인님의 활동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이찬원이 부릅니다. 시절 인연. 사랑이 떠나간다고 그대여 울지 마세요. 오고 간 때가 있으니 미련이 랑뜨지 마세요. 좋았던 날 생각을 하고 고마운 마음 간직을 하며 살아가야지. 바람처럼 물처럼 가는 인연 접지를 말고 멀어진다고 그대여 울지 마세요. 영원한 것은 없으니 이별에도 웃어주세요. 좋았던 날 생각을 하고 고마운 마음 간직을 하며 살아가야지. 바람처럼 물처럼 가는 인연 접지를 말고 오는 인연 막지 마세요. 때가 되면
사람이 떠나간다고 그대여 울지 마세요. 네, 방금 이찬원의 시전지전 들어봤습니다. 이 노래도 우리 시님께서 추천해 주신 노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주 참 좋은 노래입니다. 시를 쓰시면서 변화된 것이 있으신가요? 뭐 아무래도 그 사물을 보는 관점이 더 풍부해졌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심해졌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기서 우리 시인님의 직접 쓰신 자작시 한 편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제가 그 학창 시절 다녔던 부강과 그 인근의 추억과 그 옛 생각에 대한 그 등단 후의 자작시입니다.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부강에 가면 강 건너 부용산 그림자 자락이 금강으로 내려와 물결을 적시고 용댕이 푸른 석벽에 부딪혀 돌아가는 소에는 지금도 옛소리 그대로 큰 소리 내어 들려준다. 지금도 부강에 가면 노을진 약수터 쎄한 물 한 잔이 핑계되어 네가 내가 술 한 잔 더 했다는 넋두리 속에 우정도 사랑도 개울가를 맴들고 부기부기 양춤소리 요란하던 청춘의 한량들은 흩어진 탄산방울처럼 날아가고 어디서 온지 모르는 밑구리가 그려진 집 하나가 자리를 잡았구나. 지금도 부강에 가면 긴 노란색 건물 너머 금강이 멀리 보이던 이름 바뀐 교정에 옛 흔적이 있을 것 같아 눈을 감아 해상에 잠긴다. 지금도 부강에 가면 닷새장의 가난한 시골 장바구니 서로 부딪혀 북적이던 그 때를 아른아른 긴 추억을 하나 둘 모아 본다. 와, 역시 시도 좋지만 직접 이렇게 낭송으로 들으니까 풍경이 그려져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인근 그 부강에 가보셨어요? 자주 가봤죠. 예. 거기 그 약수터가 있는데 옛날에 제가 그 어렸을 때는 그가 그 유일한 그 유흥장이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막 지금 여기 그 부기부기 양춤 춘다 그랬는데 그 표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은 그 약수터가 좀 많이 쇠퇴했더라고요. 그때 옛날에 그 약수터가 있었는데 그걸 좀 개발한다고 사방에 이렇게 공을 뜯다 보니까 가스가 이렇게 많이 새서 그 옛날에 그 맛하고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저도 시를 쓰는 시인입니다만은 어떤 사물을 보고 시로 만들어내는 일이 참 쉽지 않죠. 어때요? 시를 쓸 때 뭐 특별히 어려운 점 같은 거는 따로 없으신가요? 등단 전에는 뭐 그저 생각 없이 그냥 썼어요. 썼는데 그 이제는 그 한 편을 써놓고 오히려 내놓기가 두려운 것 같아요.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맞습니다. 네. 저도 그랬거든요. 등단하고 나면 네. 내 이름 앞에 시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글쎄요. 그냥 옛날에는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발표했던 것들이 조심스러우시더라고요. 또 시를 쓰기 위한 따로 뭐 습관 같은 거는 있는지요? 그 우선은 저희들 그 마을이 잃어버린 그 고향이 됐잖아요. 합강리가. 네. 그래서 고향에 대한 그 지명에 대한 시를 연계해서 그 그리움이 대상인 가족과 그 주위 그 사람들과의 그 어려서부터의 그 인연이 녹아들어 있잖아요. 그걸 그 많은 그 시 대상으로 찾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박서진입니다. 꽃이 핍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가슴에 꽃이 핍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피는 꽃보다 당신 얼굴에 피는 꽃이 더 좋아. 당신 만나 피는 꽃 사랑꽃이 장미보다도 동백보다도 나는 더 좋아. 당신만 만나면 사랑의 꽃이 핍니다. 사랑의 꽃이 핍니다. 당신만 보면 내 마른 가슴에 핍니다. 꽃이 핍니다. 내 가슴에 꽃이 핍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피는 꽃보다 당신 얼굴에 피는 꽃이 더 좋아. 당신 만나 피는 꽃 사랑꽃이 장미보다도 동백보다도 나는 더 좋아. 당신만 만나면 사랑의 꽃이 핍니다. 내 사랑의 꽃이 핍니다.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노래와 시는 연관성이 깊습니다. 어떤 노래는 꼭 내 이야기 같아서 가슴이 뭉클하고 어떤 노래는 들을수록 느낌이 좋아서 중얼중얼 따라 부르게 되기도 합니다. 시를 쓰고 그것을 입속으로 되뇌이며 여러 번 읽다 보면 시 속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슬그머니 살아나곤 하지요. 시 낭송도 배우고 계시는데 저하고 거기 시낭송 수업 시간에 처음 배웠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시인님이 생각하시는 시낭송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 좀 들려주시겠어요? 그 낭송은 낭독이 아니기 때문에 시 감정에 얼마나 그 빠져드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음악의 그 악보처럼 그 시보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 생각을 해요. 예. 시보. 네. 예. 지금 활동하시고 계시는 그 낭송 모임이 세종시 낭송인 협회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이제 정확히 그 세종시 시낭송 예술인 협회라고 돼 있어요. 그렇군요. 예술인 협회가 주관을 하고 세종시 사회적 경제 공동체가 후원을 하고 그 하는 그 신앙송 단체로서 일주일에 월요일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그 현재는 그 다정동 복합 커뮤니케이션에서 그 훌륭하신 이종숙 선생님의 지도로 회원이 약 한 20여 명이고 실내외에서 콘서트 등 낭송회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네, 참 대단하십니다. 요소에서 참 좋은 일, 보람 있는 일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소개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오늘 방송 청취를 하시면서 낭송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그 매주 월요일 그 다정동 복컴 그 4층으로 오시면은 그 시낭송에 대한
그 활동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오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년에 특별하게 계획하고 계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네, 22년도에 그 신앙송 자격 과정을 이수를 했고 더불어 그 23년 금년에는 신앙송 전국 대회를 한번 당찬 각오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멋지십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시는 일이 다 잘 되도록 응원하고 지지하고 열렬하게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완근 시인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에서 같은 장르를 함께하는 시인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시를 보는 시각이야 서로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시가 갖는 속성과 창작의 어려운 점 등은 충분히 공감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노래 하나 들으면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진혜성이 부릅니다. 아버지의 한가락. 밤새 천둥새 울다 가고 어머니 보며 가슴이 메어 한가락 노래 뽑으시며 맘 달래시던 아버지가 짠합니다. 노래 차라게 위로하시며 그 오랜 세월 견뎌온 당신 아버지의 한가락에 어머니 웃고 나는 많이 울고 말았소. 밤새 천둥새 울다 가고 어머니 보며 가슴이 메어 한가락 노래 뽑으시며 맘 달래시던 아버지가 짠합니다. 그리웠던 어머니 어디 가시고 내가 지킬 소중한 당신 아버지의 한가락에 어머니 웃고 나는 많이 울고 말았소. 아버지의 주름살이 너무 깊어서 나는 울고 말았소. 나는 울고 말았소. 끝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나 문화예술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지금은 많이 부족합니다. 조금은 투박하지만 그래도 호박잎에 된장국을 적셔 먹는 그런 느낌으로 문학 활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함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늘 노력하고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우리 안완근 시인님을 모시고 좋은 이야기 나누게 되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올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두루두루 성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장민호의 대박날 테다를 들려드리며 저는 물러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본 방송은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청취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또 몇 시에 집에 가 태가 웬 말 눈치 싸움 실패했어 매일 똑같은 하루 속에 숨이 막힐 것 같은 나지만 잘 봐 곧 좋은 날 올 테니까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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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로 와라 크게 한번 터뜨려 보자 그대로 나를 따라와 네가 위너다 빨리 빨리 따라와 좋아 청춘아 좋아 힘을 내봐 웃자 세상아 대박 날 테다 숨 죽이고 오늘도 난 버텨 며칠만 참자 월급이면 해결된다 잘하면 미덕 잘못